안녕하세요. 발명을 특허로, 특허를 사업으로라는 모토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가 특허의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대한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에게 맞는 변리사를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등록이 필요해서 변리사 사무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에게 맞는 변리사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특허 출원하실 때 변리사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특허 기술 분야의 전문 변리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할 때 예를 들면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기계 전문 변리사, 기계 전공 변리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단계로. 그래서 전문 분야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화학 관련 특허인 경우에는 화학 전공 변리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화학 전문 변리사를. 재료인 경우에는 재료 전문 변리사를, 전자인 경우에는 전자 전문 변리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술 분야에 맞는 변리사의 후보군을 찾았다 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로는 특허 기술 분야의 경험이나 특허 성공 사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있는 변리사,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의 특허를 출원한다 했을 때 자동차 부품의 연구개발 실무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특허 관련해서 특허 성공 사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통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특허 기술을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잘 설명해주는 변리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변리사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는 비용입니다. 너무 고가이거나 너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변리사는 일단 배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변리사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의 특허 기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변리사를 찾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특허 기술 분야 전문 변리사를 선택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각 변리사마다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이는 명세서의 고품질을 유지하고 심사관의 거절 이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변리사의 전문 분야를 확인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특허 출원한 기술 분야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 심사관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 분야 특허인 경우에는 기계 전문 심사관이 배정이 돼서 기계 전문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자 분야인 경우에는 전자 전문 심사관, 화학 분야인 경우에는 화학 전문 심사관, 재료 분야인 경우에는 재료 전문 심사관, 건축 분야인 경우에는 건축 전문 심사관이 배정이 돼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기계 분야에 특허 출원을 했다고 했을 때 기계 전문 심사관이 배정이 돼서 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를 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절 이유에서 적정히 대응을 하려면 이 변리사가 전자나 화학이나 재료, 건축 분야의 변리사인 경우에는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계 전문 변리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명세서의 고품질을 유지하고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적절히 대응하고 거절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맞는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려는 분야에 맞는 전문 심사 변리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선택이 잘못되면 2, 3, 4단계는 큰 의미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려는 기술 분야의 전문 변리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똑같이 이제 전문 분야를 확인하고 그 변리사의 전문 분야를 확인했을 때 그 전문 분야의 변리사가 예를 들면 과거에 뭐 경력이 있다거나 그 기술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다거나 특허를 성공적으로 등록시킨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신뢰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의 기술 분야에 맞는 변리사들 중에서 특허 기술 분야의 경험이나 경력, 특허 성공 사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통인데요. 상담 과정에서 변리사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때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변리사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세 번째 단계는 소통이 잘 되는 변리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비용인데요. 비용도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단순히 저렴한 것보다는 서비스의 품질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비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명세서에 녹여내서 고품질의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렴한 곳을 찾으시면 고품질의 명세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단계로는 비용을 한번 확인해서 적정한 비용을 제시하는 변리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번 영상에서는 나에게 맞는 변리사를 찾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에 맞는 변리사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단계로는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려는 기술 분야의 전문 분야를 확인하는 거죠. 이 변리사가 내가 특허 출원하려는 기술 분야의 전문 변리사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분야에 맞는 변리사를 찾은 경우에는 그 변리사가 그 분야의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지 특허 성공 사례 확인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로는 소통이 잘 되는 변리사를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권장해 드리는데, 너무 고가이거나 너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변리사는 보다는 적정한 비용을 제시하는 변리사를 선택하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을 준비하실 때 변리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변리사를 찾을 때 있어서 첫 번째 단계로 전문 분야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변리사의 경력, 경험, 그 다음에 성공 사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전문 변리사를 찾았다 하더라도 소통이 되지 않는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비용과 관련해서는요, 너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변리사보다는 적정한 비용을 제시하는 적정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변리사를 권장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